PPT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열릴 수 있고요. 이게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문제가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PPT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갈등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은 만나십시오. 전홍준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대면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에서 만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상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은 조정제도, 화해제도가 있다는 걸 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정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PPT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재판부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정회부 결정을 했다는 말은 기존 가처분 신청 절차는 잠깐 중지되고요. 조정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요, 변호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가처분 사건을 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도 했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도 했고, 건설금지 가처분 사건도 했고, 다양한 가처분을 했는데요.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한 거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공부할 때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번 사건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법리적인 설명을 조금 곁들이면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가능하냐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논의는 그런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회부 결정했을 때 그 조정의 대상이 뭐냐라는 법리적 논의가 좀 진행이 있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첫째로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조정회부 결정 가능하다. 두 번째 아실 거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조정회부 결정했을 때 조정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다 조정,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이루어진 게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긴급성을 요합니다.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한 거죠. 만약에 긴급하지가 않았다면 그냥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속계약 효력 무효 확인의 소송, 이런 식의 본안 소송 냈으면은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우리가 아는 그런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죠? 가처분 신청으로 갔죠. 긴급성이란 특징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회부 결정을 했다? 사건이 느려집니다. 왜 느려지죠? 지금 이 가처분 사건 잠깐 중지됐죠? 조정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럼 조정에서 또 별도의 기일이 잡힙니다. 조정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정기일이 한 번만 잡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두 번, 세 번이 일반적으로 잡히는 횟수고요.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잡힐 때가 많고, 더 길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판부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모두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되면은 그 신청인, 여기서는 PPT 멤버들이죠. 그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전속계약의 효력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잠깐 정지해달라는 게 멤버들의 주장사항이죠. 요구사항이죠. 이것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판사의 일인데요. 조정으로 회부가 되면은 이걸 둘러싼 전체적인 분쟁을 다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의지를 재판부가 보였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조정 회부 결정에서 조정 절차의 특징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을 할 때 관행과 일반적인 관례를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요. 민사 본안 소송 사건, 일반인들이 아는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어떤 청구를 할 때 사건이 민사 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안 소송 사건에서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소장이 날라와서 시작돼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죠. 피고가 답변서를 냅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요. 양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을 합니다. 판사님들은 보통 그 소송 사건, 민사 본안 사건의 초반에 조정 회부 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판사님이 보실 때 분쟁의 성격상 양 당사자가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해결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조정 회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랑은 조금 맥락이 다른데 일단 조정 회부 결정이 된 거고요. 조정 절차의 특이성 핵심 하나는 비공개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공개된 재판정에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죠. 양 당사자 보통 원고, 피고,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판사님이랑.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규칙이 있는데요. 조정 절차는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사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해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조정 담당 판사는 한쪽 당사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나가시고요. 이쪽이랑만 잠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하고, 또 한쪽 나가게 하고, 나갔던 사람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절차 진행 자체가 조금 자유롭게 진행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판사님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증명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거기에 항변하고 방어한 어떤 사실들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조정 절차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원고와 피고 간에 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좀 변형적인 해결 절차, 해결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봤던 사례들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청구했어요, 원고가. 근데 조정 절차에서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사과문 한 장 쓰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그냥 그렇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는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근데 조정 절차에서는 방송은 해도 돼. 근데 이러저러한 반박 내용을 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 해결 수단의 좀 다양성,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일단 조정 기일 잡히고 다 모였을 때 여러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은 이걸 원하고 이쪽은 이걸 원해. 그래가지고 합의가 되기도 하는데 합의가 결렬될 쯤 됐을 때 그냥 조정 담당 판사가 강제 조정 결정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표현은 강제 조정 결정인데 양 당사자 거부하면 그냥 끝나고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정 절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소송 대리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조정 절차로 가잖아요. 대면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 담당 판사님이 당사자 직접 출석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프티 멤버들, 가족들, 그다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이렇게 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럴 때 해결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판사님이 누군지는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이 판사님이 정말 대단히 훌륭하시고 성의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 분쟁을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관료적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PPT 멤버들 쪽에서 주장한 내용 페이퍼로 보고요. 그 종이에 써있는 거 법적 요건만 당부만 판단해가지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하는 거 그게 더 편합니다. 그냥 예스 노의 결론만 내려주는 거죠. 불복하려면 불복해. 일단 내 결론은 이래 라는 걸로 그냥 써서 하는 게 훨씬 편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조정 회부 결정을 지금 시점에서 했다는 거는 이 분쟁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판사님이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향후 조정 절차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정 절차에 참여했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예측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도 양 당사자 변호사들에게 조정 담당 판사님이 주문을 할 겁니다. 당사자 나오게 하세요. 피프티 멤버들 혹은 가족들 나오게 하세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도 나오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2회 조정 기일이 잡히겠죠. 그때 모이게 되면은 분위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서로가 한마디씩 이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막 분쟁이 커질 것 같다. 그럼 조정 담당 판사님이 한쪽 나가게 합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쪽 다 나가 계세요 잠깐. 그럼 피프티 멤버들, 가족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판사님들이. 그냥 예상을 해보면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기각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 절차에 더 성의 있게 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가처분 신청 사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거 지금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법원 결정 나와봤자 지금 상황 아시지 않느냐. 지금 연예계 활동이 더 이어가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조정 절차 안에서 성의 있게 한번 임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 나가게 하고 어트랙트 측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고요. 분쟁이 워낙 감정이 격화되어 있으니까 막 한 번에 막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흐름에 좀 맡기면서 얘기를 하게 하고요. 그날은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또 길 잡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만나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피프티 멤버들 입장에서는 횡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원에서 내려준 동아줄 같은 거죠. 전 이걸 보면서 피프티라는 걸그룹은 진짜 운이 좋구나. 큐피드라는 노래 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도 사실 보통 운은 아니죠. 근데 지금 갑자기 무너지기 직전 단계에서 저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했다는 거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회부 결정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전체적인 분쟁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멤버들 측과 전홍준 대표 측이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은 변호사의 소송 실무 경험상 이게 조정이든 중재든 합의든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 양보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하죠. 나한테 이미 유리한 어떤 기회가 왔는데 갑자기 내가 양보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 이 자체가 어려운 거죠. 조정 절차에 대해서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 좀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프티 멤버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이 이 의미를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이 이루어지면은 피프티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열릴 수 있고요. 그 길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홍준 대표 측이랑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같이 가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게 법원 결정 내려지기 전에 이런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문제가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지금 많이들 관심이 있죠. 그 와중에 지금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인용 가능성이 낮아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판단하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처분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인용 요건을 다 갖췄다고 봤다면 조정회부를 했을까요? 원래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 지금 이 조정회부 결정이라는 제가 뉴스를 8월 1일에 보자마자 더 낮아진 겁니다. 자, 조정 다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신청 절차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쳐요. 피프티에게 전혀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렇게 전개가 된 건 저는 굉장히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게 조정 절차에 임해서 이게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기를. 그래서 피프티 멤버들이 조금 더 이 연애 활동에 있어서 한 번 더 활로를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